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부사밭하고 공로밭에 이제 밑비료를 좀 주었습니다. 오늘 날짜는 3월 1일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좀 내린다 하더라고요. 뭐 내일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비료를 좀 뿌리려면은 이제 비 오기 전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빗물에 의해서 비료들이 녹아서 나무,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뿌리 주었습니다. 작년 홍로하고 부사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올해 농사죠. 25년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비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홍로를 수확하고 나서 한 10월 중순쯤 돼서 그때 이제 요소 비료를 물 500리터에 10kg를 녹여가지고 이제 뿌려 주었고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500리터에 이제 10kg를 요소비를 녹여가지고 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그때 이제 감사비료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시잖아요. 저도 농협에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비료를 감사비료 뿌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프 아골에서 나오는 두프로 10이라는 이 비료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가 솔직히 좀 가격은 좀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바꾼 이유가 뭐냐면 부사밭 같은 경우는 돌이 좀 엄청 많아요. 근데 돌이 많은데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퇴비를 줄 때는 사과나무 아래 이제 약간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퇴비를 주는데 저는 올해 농사를 위해서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약간 높은 곳에 이제 땅을 좀 파서 거기다가 퇴비를 넣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 주게 되면 조금 유실되는 것도 있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인이죠. 그분도 이렇게 땅을 파서 퇴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퇴비들이 이제 녹긴 녹으면서 한꺼번에 팍 주지 않고 서서히 녹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퇴비를 묻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막상 또 저희 밭 기준에서 봤을 때 해보니까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묻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이 없는 밭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돌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퇴비를 11월 말쯤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3월 1일 날 밑비료를 주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 11월 이제 밑비료를 뿌려 주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이제 감사비료를 줄 때는 양은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뒷면에 보면 평수에 맞춰서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조금 적게 줬어요. 적게 준 이유는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조금 적게 해서 좀 자주 하자. 너무 이제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너무 급하게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뭐 이런 작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주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적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3월 1일 날 또 이렇게 이제 비료를 주는데 작년에는 뭐 보통 한 2주먹 정도 주었다면 올해는 한 주먹도 안 되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또 세력이 좀 센 나무, 한 3년 정도 됐는데 세력이 세서 키만 크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아예 주지도 않았고요. 성목 이런 것 중에서도 또 세력이 센 나무들은 또 안 좋고 작년에 이제 사과도 많이 달았고 지금 이제 꽃눈지도 많이 온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한 주먹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1월 20일 날 이제 부사밭하고 홍로밭에 석회고토를 뿌려 주었는데요. 이 석회고토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제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런 거 신청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평수에 맞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이제 그만큼 이 석회고토가 뿌려주게 되면은 잘 녹지는 않으니까, 이게 흡수되는 게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이제 3년마다 하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양을 좀 적게 해서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석회고토를 양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1월 20일 날 그때 또 주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0월 중순쯤 돼서 홍로밭에
요소비를 녹여서 뿌려 주었고, 그리고 이제 부사 수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요소비료를 녹여서 주었고, 11월 15일쯤에 감사비료를 또 주었고, 말쯤에 이제 퇴비를 땅을 파서 주었고, 오늘 3월 1일 날 또 이렇게 이제 2% 시비를 밑비료를 해서 주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사과 수확을 하고 이제 해주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뭐 이 비료를 꼭 쓰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돈을 주더라도 조금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밭 환경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저가의 제품들도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들어가 있는 성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돈을 주더라도 좀 괜찮은 걸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비료를 사가지고 이제 뿌려주는데요. 저희 밭은 이제 작년에 이제 퇴비를 할 때 땅을 파보니까 알았어요. 너무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이게 활착하기가 힘든 그런 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 농사 짓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진 않는데 아버지 스타일은 조금 가지를 많이 만들고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서 좀 사과를 수확하는 걸 좀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무가 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또 영양분을 더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주더라도 좀 괜찮은 제품들을 써서 나무가 이제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해는 이런 제품들을 써서 조금 농사를 잘 지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 2% 시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2% 시비 같은 경우는 질소가 12.9, 그 속에 이제 질소한테 질소가 7.4, 암모니한테 질소가 5.5,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산이 8.3, 칼륨이 13.5, 칼슘이 6.6, 그리고 황이 6%, 그리고 뭐 마그네슘, 철, 붕소, 망간, 아연, 이렇게 이제 미량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과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도움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 제품들을 지금 3월달 이 시기에는 밑비료를 해주게 되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밑비료를 해 주었는데요. 아버지가 이때까지 농사 지면서 이런 3월달이라든지 이렇게 밑비료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밥만 먹고 살게 되면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식품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한약도 먹고 그렇게 이제 먹어줘야 건강하듯이 이 과일나무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로 차츰 농사 짓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들을 먹어줘야 과일나무를 키우더라도 잘 자라고 튼튼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는 질소, 인산, 가리를 주게 되지만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칼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추비로 해서 줄 건데 그때는 질소 그리고 인산이 빠지고 가리가 들어갑니다. 질소만 주게 되면 나무가 자라긴 하는데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가 들어가 줌으로써 좀 잎이라든가 나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이제 추비로 해서 인산, 가리를 줌으로써 나무가 자라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이제 추비로 해서 이 유니칼슘을 이제 주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추비를 어떤 거 하고 그리고 뭐 연면 시비를 어떤 걸 하고 그런 영상들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에 아버지가 안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보강해 가면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뭐 줬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떤 걸 해주고 또 어느 시기 때는 또 추비를 해주고 이런 거 영상들을 준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올해 시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또 안 해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농사를 잘 짓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가서 물어보면 또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올해는 이제 다축으로 해서 좀 나무를 좀 심으려고 계획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저도 당연히 궁금하기 때문에요.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다행히 저희 동네에 이제 다축을 한 5년째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영상을 찍었지만 또 오늘 또 제가 가서 물어보고 궁금한 점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다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축도 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3월 1일인데 이제 이때쯤에 밑비료를 뭐 쓰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